이번 문제에서 그 x축에 평행하거나 x축에 수직하거나 y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수직인 직선이 되게 중요해. 근데 쟤네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48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저거를 그려봐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x 이퀄 p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x 이퀄 p, x축에 수직이거나 y축에 평행이야. 근데 양수 p의 값이니까 대충 적당하게 한 이렇게 선을 그려. 물론 이제 이 값이 적당히 p라고 쓰면 서술형이 완벽하겠지. 여기는 원점이니까 x축, y축 각각 쓰고. 그러면 이 두 번째 게 x 이퀄 3p가 되는 거잖아. 그럼 3p라는 걸 쓰려면 내가 여기 너무 멀찍이 썼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그리게 적당하게. 왜냐면 어차피 p가 양수면 이쪽이 p가 될 거면 뭐 3p가 더 클 거다 하고 x 이퀄 3p를 쓴 거지. 이 식이 x 이퀄 p. 기억해야 돼. 진짜 반드시 x 이퀄 3p. y 이퀄 빼기 7하고 y 이퀄 2를 그려볼 건데 빼기 7이면 음수야. y 이퀄은 y 값만 계속 일정해. y의 수직이거나 x축의 평행이거나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음수에 있는 걸 y 이퀄 빼기 7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를 y 이퀄 1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여기다가 y는 1이야 y는 빼기 7이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얘가 원하는 게 어디가 된 거냐면 걔로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빗금친 사각형이 나와. 직사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모르겠거든? 그럼 괄호랑 세로의 길이를 구해봐야 되겠네? 그럼 세로의 길이 y 값의 차이가 2하고 빼기 7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 여기 세로의 길이를 구해. 세로가 얼마 너네 계산해야 돼? 나는 답을 안 써주는 거 알지? 그럼 괄호의 길이. 괄호의 길이를 구해야 돼. 괄호의 길이 구할 때, 세로의 길이 구할 때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길이가 돼. 큰 값이 3p잖아. 작은 게 p잖아. 그럼 여기의 길이는 3p에서 p를 뺀 게 되겠지. 물론 2p가 될 거야. 지금 이게 괄호의 길이인 거잖아. 그럼 넓이라고 하는 거는 괄호의 길이에다가 내가 아까 세로 구하라 했지. 그 세로의 길이를 곱한 게 넓이 48이겠다 하고 p값을 계산하면 되지. 진짜 중요해.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P로 나오지 않고 X 이퀄 얼마, Y 이퀄 얼마, 또 X 이퀄 얼마, Y 이퀄 얼마 그냥 나와가지고 바로 구하라 할 수도 있으니까. 4번 문제는 쌤이 너희한테 그 함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한 게 뭐였냐면 함수는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야. 고1부터는 완전히 함수가 막 적극적으로 시작하고 현재 이 직선은 고등학교 너네가 개정된 교육과정이 나온단 말이야. 말 꼭 들어 진짜로. 2년 뒤라고 안심하고 있지 말고. 너네는 너희 선배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기 기말고사인데 너네 같은 건 이거 이제 2학기 넘어가 버렸어. 이제 어려우니까. 자 이제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보자. 중요하다 했다. 이거 y는 ax 더하기면 우리 이게 기울기인 건 알아야 돼. 이거 아직도 기울기를 모르는 애들 있어. 기울기 0보다 크면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고 해. 이거 아직도 모르면 진짜 안 돼. 큰일이야. 기울기가 음수이면 오른쪽 아래 내려간다고 해. 이게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일단 무조건 x축에 원래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는 거야. 오른쪽으로 이거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얘가 오른쪽인데 아래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소리야. 자 어쨌든 기울기 양음의 의가 그거고 우리 여기 뒤에 있던 이 값 여기 뒤에 있던 값은 y절편인지를 안단 말이지. 그래서 찍어야 돼. 아 그럼 여기는 y절편이 2라고 무조건 있겠구나. 근데 기울기를 모르겠네. 그럼 이제 기울기 모르는 거 해가지고 그림만 그려봤어. 이런 직선인가 그려봤더니 AB랑 만나지 않아.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만나게 이제 그려보니까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만나. 뭐 언제부터 처음 만날까? 그 A 값의 범위라는 거는 기울기가 언제 처음이었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갈까 하다 보니까 그 첫 스타트가 B점을 지날 때. 여기 P를 지날 때가 처음. 이때 A 값이 가장 작은 최소가 될 것 같아. 낮은 기울기. 그럼 언제가 제일 클까 봤더니 이렇게 지나가는 건 안 만나. 그럼 마지막 A, B랑 만나려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 그냥 막 그리는 거 아니고 Y절편은 2로 고정이 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점을 지날 때 아마 A 값이 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그럼 난 하나만 구할 거야.
A값의 범위라고 하는 거는 가장 작은 그 값부터 가장 큰 어떤 값까지란 말이야. 그럼 나는 가장 작다는 값을 구할 건데, 작다는 값, y는 ax 더하기라는 직선이 이 점 b가 6,4잖아. 6,4를 지난다는 거야. 근데 이걸 아직도 대입 못하면 또 그것도 엄청 큰일이지. 6,4라는 거는 x값이 6일 때 y값이 4가 되는 순간이더라. 그럼 4는 6a 더하기 2더라. 그럼 6a 값은 2니까 가장 작은 a 값은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 값은 아마 3분의 1이 되겠지. 제일 큰 값은 방금 내가 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구하면 될 것이고. 이거 5번을 너무 많이 틀었다는 거는 너희가 이거를 사실 정말 공부를 정말 안 하는구나. 채점하다 나 깜짝 놀랐어. 그 정의를 다 알아. 정의는 내심의 정의. 내심이 무엇인가? 물론 내저번의 중심이야. 어떻게 구하는가? 각의 이등분선인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가? 그러면 정의는 내저번의 중심이지만 작도라고 하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내심이야. 그럼 외심은? 외저번의 중심이지만, 그러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워. 이거를 그림을 그려. 난 내심을 구해야 되겠는데, 그럼 내저번을 그리는 거야. 너무 작게 그렸나? 그러면 삼각형을 하나 그려. 그러면 이거 내저번의 중심이 내심이라는데, 그럼 내저번을 그려. 그럼 생각하는 거야. 성질이 뭐지? 중심으로부터 변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아야 돼. 왜? 접점이니까 직각 긋고 변까지 이르는 거리 같다. 그러면 이거는 변까지 거리 같으면 작도가 아마 거꾸로였을 거야. 그렇게 외우라고. 작도가 여기에 꼭지각을 이등분 시켰겠구나. 각을 이등분 시켰겠구나. 각의 이등분선. 그래서 내심은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반드시 외워야 돼. 이거 곧 쓰게 시킬 거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구나. 각의 이등분선. 그럼 외심 같은 것도 이렇게 외워. 외심은 외접원이잖아. 그러면 하나를 그리고 외접원이라며 바깥쪽에 원을 그려야지. 밖에 원을 그려. 그럼 이게 외심이면 가운데 중심이 있겠는데? 그럼 성질이 뭐야?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게 거리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 외심은 꼭지점까지 그었잖아? 그럼 꼭지점에서 뭘 작도한 게 아닐 거야. 변일 거야, 변. 반대야. 내심과 외심이. 그럼 얘는 변의 수직 이등선이구나. 수직 이등분이구나. 변의 수직 이등분이구나. 이렇게 외우란 소리지. 그래서 이제 외심 같은 거랑 내심 같은 거에 또 각의 성질을 떠올려봐. 이거 전부 다 외워줘야 돼. 그래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음 이거 이렇게 3개 안 나오더라도 전부 다 고르시오. 그럼 다 고를 수 있어야지. 내심이니까 여기에 각도는 여기 있는 각도 뭐 A라 할까? 그럼 내심각은 그 A라는 각의 절반 더하기 90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외심 이쪽 각이라 할까? 외심의 각은 여기 각에 아직도 내심 외심 내심인데 각이 막 2배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난다. 여기의 각도는 저기의 2배로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너네가 골라내면 돼. 내심과 외심 어떻게든지. 그러나 이제 이건 알아야 돼. 정삼각형하고 이등변은 좀 특이하니까 알아야 돼. 이등변은 내심과 외심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혹은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어. 왜냐면 리을번의 그림을 그려볼게. 이건 알아야 돼. 이등변을 대충 그렸어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등변 합정은 밑각이 뒤에 같아. 그래서 꼭지각을 이등분시키면 이등분 되고 이게 수직이 되는 걸 알아. 그럼 어차피 이 파란 선은 꼭지각을 2등분 했네. 그럼 내심을 구하는 와중에 하나였을 거고. 여기 아래서 보면 이거 변의 수직 2등분이네 라고 하다 보니까 외심을 구하는 와중에 있어. 그러니까 외심점이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 외심점이 여기 위에 있던가 내심점이 여기 위에 있던가 이렇게 일치는 모르겠으나 내심과 외심이 그 위에 있다는 소리지. 그럼 정삼은 어쨌든 2등변의 일종일 거 아니야. 정삼하다 보면 결국은 이 길이가 모두 같아져. 각도 같아져. 각의 이등분과 변의 수직인 모두 같아져가지고 정삼에서는 무조건 내심과 외심이 일치해야 해. 이 리을 미음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한 건데 너 까먹었을 거야. 이 정도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너가 답을 골라놔야 돼. 그 다음 8번.
이거는 내가 너네 그 라이트 셈이건 천재권 알파 유형이건 유형 베타건 시켰을 때 되게 중요해가지고 한 건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A, P, C, Q가 평사가 되는 이유인데, 여기 그림에서 많이 나온 게 저것뿐만 아니야. 여기는 이런 것도 많이 나와. 맨 처음에 파란색이 평사가 되는 것도 많이 나와. 그다음에 좀 더 쓸게. 그 다음에는 보라색이 평사가 되는 것도 물어봐. 나는 일단 1번 파란색이 평사인 거 먼저 얘기할게. 삼각형 AFCH가 평사인 이유를 얘기할게. 이게 평사인 이유는 첫 번째, 보통 서술형에 이렇게 쓸게. AH의 길이가 AD의 길이의 절반이잖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CF의 길이도 AD와 같은, 뭐 이건 좀 이렇게 써볼까? CF의 길이. 이거의 길이도 BC의 길이의 절반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 중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AD랑 BC의 길이랑 같은 걸 알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AH의 길이하고 CF의 길이와 같은 걸 알아. 이제 그 다음에 AH하고 CF가 있는 쪽이 평행인 건 이미 알아. 왜냐면 얘가 원래 평사였잖아. 평행선의 일종이겠지? 그래서 우린 또 뭘 아느냐? 이건 바로 써도 될 것 같아. 아니면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이라 써도 될 것 같고, 이거랑 이 녀석이 평행인 건 알아. 자, 그 조건 뭐냐면 여기 반드시 꼭 써야 돼. 마주보는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여 얘가 평사가 된대. 그래서 일단 이게 평사가 되는 거야. 중요하다고 했어. 그 마찬가지 이유로 2번 A 사각형을 써야겠지? 같은 예로 써도 돼. 한 번 지면 더 이상 안 써도 돼. AECG도 같은 얘기로 평사가 돼. 그래서 3번이 끝나는 거야. 제가 평사면 이게 애초에 평행일 거 아니냐. 보라가 평사면 이게 애초에 평행일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이 가운데 노란색, 이 빗금친 이게 평사인 이유는 평행, 그런 이유로 평사가 된다를 고르면 되겠지. 11번 문제는 좀 헷갈리게 나온 게 몇 개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 2번 같은 거 봐봤어. 눈으로 풀지 마. 기하라고 하는 거는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럼 2번 같은 이제 그림을 그려봤어. 2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등변사다리꼴이잖아. 그러면 등변사다리꼴을 그려. 등변사다리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그래서 이제 같고 등사는 성질이. 여기의 길도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또 길이 같은 데가 일단 이 대각선의 길이까지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각까지. 될까? 근데 등변사다리꼴에서 여기에 각도가 수직이 된다고 한 게 무조건 정사각형이 되겠느냐? 그렇진 않은 게 그림만 그려봐. 등사를 매우 잘 그리잖아. 약간 이렇게 좀 그려볼까? 이렇게. 이걸 굳이 막 증명하지 않아도 돼.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당장 적당히 수직이게 좀 그림이 그려질걸?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게 휘었긴 한데 수직이 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사각형이야. 바로 아닌 걸 눈에 보이지. 조금만 그림을 그려서 좀 그려도 괜찮지. 1번, 3번을 확인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 4번. 두 쌍의 대가의 크기가 같은 등변다리꼴은 등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지. 여기 조금 몇 개를 그으면 아까 틀린 건 얘기했고 원래 우리가 여기의 각도랑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180이 되는 거야. 평행선의 일종이니까 뭐 동측내각. 근데 이웃하는 두 변의 뭔 소리야?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두 쌍의 대각의 크기. 대각이면 일단 이쪽하고 이쪽이 같다는 소리인데 얘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결국 기호를 좀 다시 써볼까? 봐봐. 이쪽 각이랑 이쪽이 같다면 대각 두 쌍에. 근데 지금 등사는 밑각 뒤에 같은 거라고. 그래서 저 X표 친 게 우린 90도인지 알아. 이게 90도야, 이게 90도야. 그럼 이것도 90도가 돼, 얘도 90도가 돼. 근데 등변화를 우리가 애초에 여기랑 여기만 길이가 같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모양이 뭐로 바뀌지 했더니 네 개의 각도가 직각인 것까지는 알더래.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 같은 것까지는 알더래. 근데 여기의 길이와 얘의 길이 같은 거 모르지.
거기까지 같아야 마름모가 되는 거지. 일단 이건 틀린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 헷갈리는 거 보는 거지. 헷갈리는 거. 잘 안 봤던 거. 이거 지금 4번 본 거고. 5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에 대각선의 길이 같은 사각형도 외우고 있어야 되지. 이거 되게 많아. 맨 처음에 등변, 사다리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있었고 당연히 직사 다음에 마름모는 아니야. 정사각형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등사건, 직사건, 정사건 다 그려봐야 돼. 그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등사로 한번 해볼까? 귀찮으니까 여기 위에 있던 2번을 좀 응용을 해볼게. 그것에 중점을 연결했대. 그럼 그 연결해서 만든 이 녀석들이 무조건 마름모가 되겠느냐? 이게 왜 맞냐면 봐봐. 우리 이거의 길이가 같으면 내가 예전에 이거를 중점 연결 정리를 했단 말이야. 밑에 거 길이를 그때 우리가 2a라고 하면 여기의 길이는 우리가 a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여기의 길이도 저기 2a의 절반인 a라고 했어. 근데 방금 여기 있던 이 파란색 쪽 있지. 거기도 2a 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쪽도 절반인 a고 이쪽도 절반인 a가 돼. 결국 대각선 길이의 절반 들들들로 같아. 자, 그래서 절반 들들들로 같으니까 마름모가 되겠구나. 일단 이건 되는 거지. 자,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 나머지는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옳은 거 고르면 되지. 도대체 이제 1차함수는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까? 진짜 이런 유형도 많이 나오지. 자, 요 1차함수 기울기와 y절편을 알아야 돼. 왜냐? 이렇게 생긴 이 1차함수에 먼저 기울기하고 y절편을 보자. 먼저 아래쪽 보자. y절편, 음수네. 절편인데 흥분한 거 선생님이 음수. 마찬가지야. 아까 얘기했지. 이건 내려오고 있어. 아직도 찍으면 안 돼. 50대 50으로 올라가 내려가 양수 음수 이러면 안 돼. 내려오고 있다. 이건 오른쪽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서 이건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지. 이거 분명히 나온다 얘기했어. 이것도 음수. 기울기하고 y절편에 대한 이런 관계들도 매우 중요하지. 자, 그럼 저것의 기울기와 y절편을 알 수 있게 해보자. by는 마이너스 ax 빼기 c더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더라. 자, 그럼 우리가 이거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았어. 그럼 이거의 그래프에 의한 기울기값? 마이너스 b분의 a구나.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음수구나. 알았지? 그럼 여기에 y절편값. 마이너스 b분의 c구나. 그럼 이게 마이너스 b분의 c인 걸 안 거야. 그럼 다시 책정하자. 왜? 이거의 그래프를 또 그리려면 a, b, c의 보를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다시 볼게. 여기서 그럼 b분의 c의 값은 양수인 걸 알지? 마찬가지야. b분의 a 값도 양수인 걸 알아. 그럼 a, b, c의 보를 정할 거야, 내가. a, b, c. 이제 이거는 몇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나 먼저 a의 부호를 정해 볼란다. 만약에 a가 플러스라. 같은 부호가 돼야 되겠지? b도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b가 플러스니 당연히 c도 플러스가 돼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여기 있던 a 값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b의 값도 마이너스야. 같은 부호니까. 그럼 또 b가 마이너스이면 또 c도 마이너스가 돼야 돼. 같은 부호니까. 상황이 두 개 있어. 그런데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는 이 그래프니까 이거를 정리했지. by는 ax 더하기 c다. y는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기울기고 이게 y절편이야. 근데 상황이 이런 거 똑같아. a, b, c가 모두 같은 부호라는 거야. 모두 같은 부호면 우리는 여기 있던 이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를 알아. 그래서 너네가 여기 있던 1, 2, 3, 4에서 구해야 되는 건 y는 b분의 ax 더하기 b분의 c라고 하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와 이 그래프의 y절편의 부호를 요걸로 먼저 판단한 다음에 너네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난 답을 말하지 않는 거 알지? 생각 짝짝짝 해서 해야 돼. 그리고 아직도 18번은 못 푸는 사람이 너무 많아. 계산 실수가 뭐가 하면 안 돼. 세 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거 내가 계속 말하고 있지. 똑같은 문제가 고등학교 나온다고.
자, 이렇게 생긴 직선, 이렇게 생긴 직선, 뭐 대충 이런 느낌이었나? 만나나? 중요한 건 점이라고 하는 거는, 교점이라고 하는 거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거잖아. 세 개의 직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첫 번째 직선식하고 두 번째 직선식을 알아. 굳이 세 개의 직선을 구할 필요 있겠어?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을 연립방정식으로 연립하여 해를 구한다는 게 x가 얼마, y가 얼마가 교점의 좌표다. 그럼 두 번째 식을 좀 센스 있게 바로 2를 곱해볼게. 왜냐고? y가 사라질 것 같잖아. 2를 곱했지. 자, 그래서 두 식을 더했네. 그럼 15x는 0. 그럼 x값이 0이 나왔구나. x 0이야? 그럼 y값이 4분의 10이니까 y값이 2분의 5가 나왔구나. 그럼 교점이 뭐지? x 0이고 y가 2분의 5라는 거잖아. 물론 x 이퀄 0이고 y가 2분의 5라고 하는 건데 그 점을 세 개의 직선이 만나니까 이 나머지 직선도 친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건 실수로 하면 안 돼. 사실 이제 우린 지금쯤 되면 이 거저먹는 문제가 돼야지. 20번. 그 MBC라고 하는데 우리 넓이를 A로 하고 이거 A로 하는 거 기억 안 나? 그럼 여기가 넓이가 이건 되게 빨리 했는데 너네 나 설명할 때 되게 잘하던데 그 예전에 이 부분이 2A잖아. 지금 이 부분이 2A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2A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던 이 MBC 15라는 MBC가 뭐냐? A가 3개 있는 거 눈에 보이지? 3A야. 자, 그러면 여기 있던 평행사 변형이 몇 A인지만 너네가 쓰면 답이 금방 나오지. 도대체 21번은 왜 이렇게 많이 틀리는 거야? 21번. 5A의 넓이를 A라 하면 여기가 1대 이게 1대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며 틀리면 안 되지 진짜로. 너희 나한테 몇 번을 설명 들었는데 이게 3A면 여기의 넓이랑 우리가 그 다음에 보라로 선생님이 그렸던 넓이가 같은 걸 알아가지고 이 노란 부분하고 이 오른쪽이 똑같은 걸 알아. 근데 잘 봐봐. 다른 색깔로 할 테니까 5A 할 때 여기의 넓이 돼. 5C 할 때 여기의 넓이도 여전히 1대3이 돼야 돼. 1대3인데 얘가 이미 3A잖아. 여기를 9A라 쓸 수 있어야지. 그럼 우리는 여기 전체 넓이를 또 몇 A라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또 이 녀석이 몇 A니까 구하면 되는 거지. 이거 왜 틀려 이거를? 틀리면 안 되지.